잘 나오네요. 네. 이번에 SCC에서 이번 학기에 파이썬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제가 이름을 다 적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일단 발표자는 송규민입니다. 우선 녹차는 프로젝트 목표가 정확히 뭐였는지, 그리고 왜 파이썬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태양계 이제 행성의 움직임, 그리고 이중진자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는 이제 기본적인 코딩 능력을 향상하기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리학과에서도 뭐 퀀텀 컴퓨팅이라던가 아니면은 머신러닝 같은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전부터 사실 통계 물리학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그래밍 능력 자체가 꽤나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력 향상이 목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본적인 목표는 물리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물리 및 수학과 관련된 모듈을 이용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예를 들면은 넘파이라던가 사이파이 같은 물리나 수학을 연산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 그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모듈들이랑 코딩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코드화를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일단 3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좀 많이 더러워지니까 일단은 2차원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파이썬이냐? 일단은 문법이 되게 쉬워요. 실제로 이제 요즘 코딩 제일 처음 배우면은 파이썬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입이라던가 메모리 관리 등에 되게 까다롭지 않고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모듈 또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농담 삼아 제가 넣긴 했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모듈이 이제 실제로 이 스택으로 존재하거든요. 잠시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CMD 창 잘 나오죠? 파이썬 모듈 중에 안티그래피티라는 게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이러한 만화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파이썬을 잘 표현해주는 만화라고 생각해서 그냥 잠깐 소개할까요? 그냥 이제 너 어떻게 날고 있냐 하니까 파이썬으로 날고 있대요. 그냥 지난번부터 했는데 벌써 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냥 안티그래비티라는 모듈을 사용했더니 됐다라는 식이에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 많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할 때도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먼저 해놓고 다른 코드로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뭘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뭐 C++ 같은 데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과학 친화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파이썬을 물리학에서 되게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허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이고, 아까 말한 넘파이, 사이파이 같은 과학 관련 모듈, 수학 관련 모듈을 다수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태양계라던가 또 이중진자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은 다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특정 상황에서의 인풋을 주게 되면 뭐 물체의 속도라든가 위치를 넣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의 각각의 힘을 계산하는 함수를 저희가 만들고, 그 힘을 통해서 가속도를 계산을 하고, 이 가속도를 이제 매우 작은 시간, 흔히 이제 dt라는 변수를 통해서 할 건데, 그런 동안의 속도 변화를 계산하고 속도를 업데이트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속도를 이용해서 매우 작은 시간 동안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게 되면은 연속적인 어떤 모션이 나오겠죠. 이거 약간 수식화로 그냥 해보면은 인풋으로 이제 x, y 좌표를 넣고 그 다음에 x, y 속도를 넣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속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힘이 나오게 되고 힘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를 통해서 이제 속도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속도 플러스 이제 가속도 dt를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속도 변화를 대략적으로 분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속도 변화를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DT의 속도 변화, 그 속도를 이제 DT만큼 더하게 되면 위치 변화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뮬레이션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태양계. 저희가 그냥 흔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태양계에 대해서 태양계의 행성 움직임을 보는 걸 목표로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가정은 원운동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일단 타원 운동이긴 하지만 결국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무시하는 쪽으로 원운동을 가정을 하고, 태양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태양과 행성 간의 중력만 고려하고 행성과 행성 간의 중력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거의 무시할 만한 크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일단 행성 운동에 시각하고 그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주는 것 자체는 케플러 법칙을 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중력, 행성과 태양 간의 중력을 통해서만 시뮬레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케플러 3법칙이 성립하는지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초기값 자체는 이게 이제 단위 자체를 기가미터로 제가 임의로 바꿨고, 첫 번째부터 이제 태양,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 처음에 다 X축으로 일렬로 정렬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는 Y축 속도 성분만 존재하고 X축 속도는 다 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중력 상수는 완벽하게 이제 GM, 그러니까 중력 상수랑 태양의 질량을 곱한 그 값은 아니긴 한데 원운동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계산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힘을 구하고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힘이 이제 기본적으로 R제곱분의 GMM인데 행성마다 이 M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일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속도는 R제곱분의 GM이 돼서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사인하고 사인 관련된 함수를 만들고, 물론 넘파이에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액셀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공식을 만들고, 이제 R제곱분의 GM이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분의 GM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고 계속해서 아까 여기서 말한 방식대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시각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 영상인데, 일단은 전체를 다 보려다 보니까 너무 작은데 가운데 이제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성들이 원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거리가 멀수록 주기가 훨씬 더 느린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딱 화성까지 나오게 했더니 이제 화성보다 작은, 그러니까 궤도가 작은 행성들도 원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케플러 법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주기를 이제 지구에 대한 주기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79번,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총 위치 업데이트가 79번이 됐다는 겁니다. 79번이 이루어졌을 때 한 바퀴를 돌았고, 수성 같은 경우는 23번, 60번, 뭐 이렇게 128번에서 해왕성은 16,263번 의 주기 만에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비는 지구에 비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계산식이고, 이론적인 주기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오차율이 제일 컸던 게, 절대값이 제일 큰 게 1.68%로 케플러 3법칙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기비 같은 경우 이론 값은 그냥 저희가 아는 케플러 법칙, 그러니까
그 제곱과 세제곱에 비례한 각각 제곱과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통해서 구한 식이고 이론값에 대한 오차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천동설과 지동설로 나눴던 것처럼 사실은 움직임이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태양도 사실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지구를 가운데 두고 지구를 고정시키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좌표를 변환시키는 함수를 두고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일단 이것도 전체인데 일단 자세히 보이는 건 외행성이니까 외행성의 세체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내행성의 움직임과 외행성인 화성의 움직임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지구의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이러한 변수라던가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중진자인데 일단 가정은 추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있다.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임을 가정을 했고 추를 잇는 선은 질량이 없는 강체, 그러니까 실은 아니고 휘어지지 않는 어떠한 막대기지만 질량이 없는 강체를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목표는 이제 이중진자의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구하고, 왜냐면은 앞서 봤던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힘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라그랑지안은 사실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힘을 라그랑지안이 아니고 이중진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사용을 할 거예요. 라그랑지안을 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주면,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 내에서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T-V로 계산이 되고 라그랑지안 방정식 자체는 이게 성립을 합니다. Q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어떠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식 T랑 V 내에서의 어떤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립하면 일단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이게 성립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중진자의 시각화가 목표고, 아까 봤던 케플러 법칙처럼 이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번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진자의 이제 변수를, 길이를 이제 L1, 이 추의 무게를 M1, 그 다음에 이 길이를 L2, M1을 두고 이 벽과 수직한 것에 대한 각도를 세타2라고 하면은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V1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M1의 V제곱이죠. 이게 결국에는. 그 다음에 T1 같은 경우는 V1은 이제 이 천장을 기준점으로 잡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까다로운데 직접 한번 벡터를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은 속도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2분의 1 M1, 이거 M2네요. 이거 O2입니다. M2에 이렇게 되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L1 코사인 세타 1, L2 코사인 세타 2가 될 테니까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뭘 좀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못한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잠시만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식인데, 그러니까 이 식을 풀어온 거예요. 그 QI에 세타 1을 넣고, 그 다음에
세타2를 넣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운동 에너지와 모든 위치 에너지를 뺀 뒤에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푼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QI가 세타1인 거고 밑에 식은 QI가 세타2인 거예요. 그래서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화를 시키면은 일단 Z1 같은 경우에는 세타 닷, 그러니까 ZI에 세타 닷 I를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Z 닷 I가 Z 닷 1 같은 경우에는 세타 닷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식으로 묶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Z2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파이썬 모듈인 사이파이를 이용하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충 코드를 대충만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이파이라는 모듈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모듈을 불러오고 함수를 불러오고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 함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베리어블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본 Z1 닷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Z2 닷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리턴을 해서 넣게 되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아까 저희가 했던 이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이파이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했던 태양계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서 했고 이중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듈을 복잡한 계산이기 때문에 모듈을 이용하여 근사적인 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 첫 번 이제 설정 값은 랜덤으로 돌리고 랜덤에 대한 설정 값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L1 같은 경우 이거고 L2 같은 경우 이거고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이지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계산을 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니까 끊을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작점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중진자의 모션을 보여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처음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되게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도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저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과연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했지만 정말로 이게 물리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함수를 넣었는데 에너지 보존이 잘 되는지 확인하면은 이 움직임 자체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쓴 방법 자체도 라그랑지안 자체가 에너지 보존을 유지하는 식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보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의 에너지 총량을 구하는 함수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V랑 T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구했던 거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한 거고 이제 T 플러스 V 총량 에너지 총량을 구하는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표는 없는데
최초 상태 에너지와 그 이후 모든 구간, 그러니까 DT가 움직일 때마다 모든 구간의 에너지를 비교하고 그중 최대 이탈값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가장 에너지가 큰 격차로 벌어진 순간을 분석을 했더니 총 10회 측정을 했고 평균적인 이탈이 0.1148%가 나왔고 최대 이탈한 게 0.45%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 절대값으로 해서 이탈률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0.1148이라는 수치 자체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기보다는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신뢰성이 있다.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물리적 현상을 저희가 코드로 구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간단한 계산은 저희가 충분히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또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 같은 모듈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이제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DT를 조금 크게 뒀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높지는 않았어요. 오차율이 한 1. 몇 프로까지 올라갔긴 했지만 이제 모듈을 통해서 계산을 할 때는 DT가 굉장히 작은 수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확도 연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초기의 데이터 값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은 이중진자에서 실의 길이라던가 처음에 있던 세타 값이라던가 그 다음에 물체 질량 그런 것들을 쉽게 바꿔서 다양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 상수를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초기 속도를 바꿔본다던가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임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쉽게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직접 실험할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게 되면은 다양한 현상에서의 어떠한 예측값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 또한 존재하는데 물론 매우 높은 정확도의 연산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적인 연산 자체의 한계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쓴 방식 자체가 미소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DT를 너무 크게 잡는다던가 하게 되면은 순간적인 오차 때문에 순간적인 힘의 변화가 엄청나게 실제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를 해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오차율을 줄이는 변수 컨트롤 자체를 고심해야 된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그러한 DT를 컨트롤한다던가 그런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한계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장점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사실 발표 자체가 어떤 학문적인 거라기보다는 결과물을 전시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질문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